식궁도의 첫 번째 궁이 갑인에서 이 갑인은 모친의 도움으로 지구에 탄생하였으니 그 특징은 없다가 생겨난 상황과 같아서 이 존재의 유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궁이 을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에서는 홀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 을묘에서는 이 주위에 수많은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경쟁 심리, 시기, 질투를 느끼며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하여 존재의 우월성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비견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죠. 이 또 다른 하나는 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닫고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우리 어릴 적 이 8세에서 15세 사이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를 사주팔자에 활용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명리 이론이자 정확한 삶이죠. 이 또 다른 을묘의 특징은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육체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절입니다. 을묘에서는 이 육체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가졌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이 을묘는 엄청난 활력, 강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겨울의 을목을 인동초라고 부르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암시합니다. 다만 이 을목의 물상을 초목으로 비유하여 이해하고 외우려 하지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 청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요,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청간을 반드시 동사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을의 동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을의 글자 모양 그대로 좌우로 확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한쪽으로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끊임없이 반복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이런 을목의 행위를 삶에 비유하면 인맥을 좌우로 펼치는 것과 같고 이 정보를 사방팔방으로 전달하는 이치와 같죠. 이런 을묘의 특징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손으로 악기를 다루고 또 발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하거나 입을 활용하여 강사로 활동하거나 육체를 활용하여 물리치료 행위 기타 등등 몸을 활용하는 모든 행위들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임신년 정미월 을류일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축구선수 손흥민 사주입니다. 일간 자체가 을이라 몸을 좌우로 활용하고 또 미토 운동장에서 좌우로 펼치면서 뛰어납니다. 축구할 때 그 특징은 폭발적인 스피드죠.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올까요? 바로 정임합이죠. 정화의 중력 에너지가 이 임수에 모여 최대한 응축되면서 임수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헤어리치다가 조건이 맞으면 한순간 폭발합니다. 폭탄처럼 응축된 에너지가 한순간 폭발하는 원리죠. 만약 이 정임합의 원리를 정신으로 활용하면 집중력이 뛰어나서 학업 성적이 좋습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예문으로 이 항마운에 전교 1등을 한 까닭을 질문한 사연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정묘년 정미월 이모일 무신시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교 1학년 재학생으로 병어대운 개미년 전교 604명 중 1등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정임합으로 집중력이 뛰어나고 또 정미에 집약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오미합으로 이 에너지를 수렴 집중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업 성적이 뛰어난 거죠. 그렇다면 왜 기존의 방법으로는 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에너지이자 시공간으로 구성된 세상을 생극으로만 살피려는 십신, 즉 편재 정제의 특징으로만 살피기 때문이죠.
편제는 공부하지 못한다고 정의를 내려봐야 의미가 없는 이유는 편제의 정의가 맞다고 해도 이 사주에서는 그 의미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주팔자 구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을목의 에너지 특징이 좌우로 펼쳐 확장하기에 이 사회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성격을 가진 것이 을목입니다.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가장 뛰어난데요. 좌우로 펼치면서 끝없이 인맥을 형성하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을목이 이렇게 좌우로 펼치는 이유는 이노술 삼합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병화처럼 무한 분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데요. 다만 지지의 묘목을 기준으로 보면 인목에서 묘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2신살, 12운성으로는 연살, 도화, 목욕이라 부릅니다. 이런 명칭에서 암시하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을묘의 궁의에서 알려주는 연령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8세에서 15세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끝없이 움직이는 행위를 연살, 도화, 목욕이라 부르는 것이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살과 도화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연살은 해묘미 삼합운동으로 학문이나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이지만 도화는 학문, 기술 대신에 인간의 육체를 반복적으로 가꾸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예로 화장, 미용, 연애, 예술 같은 행위죠. 이 연살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을묘, 기묘, 기묘, 정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육체노동, 토지측량, 김양식장, 김밥장사 등 계속 직업이 바뀌었는데요. 이 묘목의 연살작용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좌우로 펼치면서 변화를 주기에 이 직업이 불안정하죠. 이 묘목은 12신살로는 장성임에도 묘목 글자가 가진 에너지의 특징인 연살작용을 삶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12운성으로 목욕이라 부르는데요. 이노술 삼합운동의 경우 병화가 인목에서 장생했다고 하지만 그 에너지를 거의 드러내지 못하다가 묘목에서 좌우로 펼치는 작용력을 목욕이라 부릅니다. 즉 분산작용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좌우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시공간이 목욕이죠. 다만 이 목욕의 느낌에서 주는 육체의 활용 부분은 을묘의 연령 8세에서 15세를 상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을묘를 십신으로 살피면 겁재로 그 작용은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쟁을 통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경쟁 상대에서 밀리면 시기, 질투, 쟁탈, 분쟁, 소송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을해년 병수월 갑자일 정묘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갑일간에 을, 묘까지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성정이고 육체를 잘 활용합니다. 또 일지와 시제에 자묘형까지 있으니 성욕이 강하겠죠. 그래서 무자대원 17세 신묘년에 이 자묘형이 동하는 시기에 어린 나이임에도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출합니다. 또 기축대운 27세 신축년에 결혼을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다른 남자들과 정을 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을목은 경금과 합합니다. 사계도에서 보듯이 봄에 땅 밖으로 나온 싹이 여름에 이르면 경금과 을경합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의미가 명확합니다. 자연에서는 물질을 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인간의 삶에서는 재물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을경한 물상은 이미 9권의 책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신년 신사월 개밀 을묘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농협에 근무하는 여성인데요. 이 경신은 재물입니다. 연주에 있는 재물이 시간에 있는 이 을목과 합하여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을목은 개인적으로 좌우로 펼치는 새싹과 같으니 무럭무럭 자라는 이자와 같습니다. 신사월에 태어났으니 을경합으로 열매를 맺고 또 이 병화 사 속에 있는 병화 분산작용으로 열매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열매 부피를 키우는 속성까지 가미하여 은행 중에서도 농협을 택하여 근무합니다. 이런 구조를 삼자간 조합으로 을, 병, 경 조합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십궁도의 두 번째 궁이 을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 적천수에서는 을목을 무엇이라 설명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